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막을 내렸습니다. 최종 득표율은 김문수 후보 56.53%, 한동훈 후보 43.47%로 결정되었습니다. 박빙의 승부였지만 결국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는 단순한 당내 경선의 승패로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끝내 건너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에 매여있는 정당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드러낸 사건입니다. 한동훈 후보는 이번 경선에서 배신자 프레임을 끝내 극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보수 진영 내부의 편 가르기, 감정적 공격의 표적이 되었고 원칙을 지키려 했던 정치인의 태도는 오히려 당내에서 오해와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계엄에 반대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일정한 거리를 두며 법치주의에 입각한 검찰개혁을 추구한 그의 노선은 중도층과 젊은 유권자들에게 분명한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심에서 멀다는 이유만으로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끝내 그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한 채 그는 경선에서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이번 결과는 한 개인의 패배가 아니라 보수 정치 전체의 방향이 잘못 설정되었음을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김문수 후보의 당선은 당심의 승리일 수 있으나 민심과 괴리된 결과입니다. 강성 보수층의 열렬한 지지를 얻고 본선에 나서는 김문수 후보가 과연 중도층과 젊은 세대를 끌어안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선거는 결국 중도층의 싸움입니다. 강경 보수의 목소리만으로 대선을 치르겠다는 전략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점거 오범이며 현재도 다수의 중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지율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희생자 프레임을 앞세워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민주당은 여전히 단결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도덕성이나 상식적 판단보다는 감성에 호소하는 전략이 유권자에게 먹혀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으며 후보 내부에서조차 누가 더 윤심에 가깝냐를 따지고 있습니다. 중도층의 마음을 얻어야 할 시간에 내부의 분열과 과거 회귀에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확장성이 뛰어난 후보를 낙마시킨 국민의힘의 이번 선택은 보수 진영 전체의 전략 실패를 의미합니다. 김문수 후보가 본선을 준비하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한동훈 후보를 품는 일입니다. 패자는 승자에게 손을 내밀 수 있지만 진정한 승자는 먼저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지금 그 손을 내밀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를 선대위원장으로 기용하고 정책 비전 수립에 함께하도록 제안해야 합니다. 한 후보가 얻은 중도층과 청년층의 신뢰는 김문수 후보에게 없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 자산을 버리는 순간 보수는 이재명 대표의 단일한 프레임에 무기력하게 휘둘리게 될 것입니다. 한동훈 후보 역시 앞으로의 정치적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는 경선에서 비록 낙선하였지만 정치적 영향력은 오히려 강화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신선한 얼굴이 아니라 확실한 정치 세력으로 자리 잡았으며 중도와 2030 세대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제 그는 국민의힘 당대표로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를 돕는 데서 그치지 않고 보수 진영 전체를 혁신하는 중심에 서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정치적 설계자로 복귀하게 되고 차기 대선에서 확실한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진정한 정권 교체를 원한다면 이제는 과거와 결별해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감정, 과거의 논쟁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통합과 포용의 정치가 필요합니다.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독립적인 정치 노선을 구축하고 한동훈 후보와 전략적으로 연대하는 것이야말로 승리의 길입니다. 보수는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서로 공격하고 분열하고 배신자를 찾는 정당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싸우기 위해서는 내부의 정리를 먼저 해야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줘야 할 모습은 상식입니다. 도덕성입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감하게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것은 역사를 부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위에 새로운 길을 놓자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탄핵 문제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한 민주당은 계속해서 이슈를 끌고 갈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이 탄핵은 국민의 선택이었다고 명확히 입장을 밝히고 새로운 길을 선언한다면 중도층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약점이 많은 인물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약점을 제대로 공략하지 못한다면 그 약점은 오히려 단결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결집하고 있으며 심지어 조국 전 장관까지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비상식적이고 기형적인 정치 현실이 계속되는 이유는 보수 정치가 국민에게 매력적인 대안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변화해야 합니다. 보수의 상징으로 남는 것을 넘어서 보수의 미래로 진화해야 합니다. 그 길의 첫걸음은 한동훈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동훈은 그 믿음에 헌신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정치적 패배는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통합은 긴 여정의 첫 출발입니다. 보수 진영은 이제 통합을 넘어 상식과 법칙, 그리고 미래의 가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동훈은 그 중심에 서야 합니다. 김문수는 그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이 두 인물이 손을 맞잡고 이재명과 맞서 싸울 수 있다면 이번 대선은 단지 승패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의 정상화라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국민의 당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지금의 용기가 역사를 바꿉니다.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전략으로, 진영이 아니라 국민으로, 윤심이 아니라 민심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보수가 다시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변화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입니다.